도대체 왜 자네가 나를 감쌌는 건가? 온몸으로 자신을 막아선 여자의 핏빛 앞치마 아래 무릎 꿇은 채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재단하던 그가 구질구질하다며 멸시했던 이 좁은 세탁소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날아드는 쇠파이프와 깨진 유리 조각 앞에서도 여자는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던 그 비정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에 선명하게 번진 붉은 핏자국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은 씻을 수 없는 빚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던 악마를 위해 당신이라면 대신 피를 흘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운 손끝에 하늘의 큰 축복과 행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기막힌 운명이 시작된 걸까요? 그 서글픈 인연의 시작, 폭풍이 몰아치기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봅니다. 시간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 전 제일 먼저 세탁소 문을 열고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는 것으로 명자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웅소리를 내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내 좁은 가게 안은 뽀얀 스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남들은 눅눅하고 답답하다며 고개를 내젓는 이 공기가 명자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아들 진우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생명의 숨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자의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제멋대로 굵어지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리누르고 밀어내느라 지문은 닳아 없어지고 군살은 훈장처럼 딱딱하게 박혔지요. 가끔은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와 다리미를 놓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벽에 걸린 진우의 빛바랜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저 빳빳한 다리미 선 하나에 우리 아들 앞날이 곱게 펴지기를, 이 주름진 옷감들이 매끄러워지듯 우리 아이 인생에 굴곡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옷에는 늘 기름 냄새와 비눗물 향이 배어 있었지만 명자의 마음만큼은 늘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기처럼 당당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을 건사하는 노동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앞날이라는 게 참으로 묘해서 가끔은 말로 다 설명 못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가 있습니다. 명자의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데려온 아가씨, 지수를 처음 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퇴근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아들의 그림자 옆에는 가냘프고 고운 실루엣의 아가씨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멀리서 봤을 때부터 알 수 있었지요.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며 걸음걸이 하나에도 배어나오는 품위가 세탁소 기름밥 먹고 사는 사람들과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려. 지수야, 이 좁은 골목이 너한테는 너무 낯설지 않아? 내가 나중에는 꼭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평상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건네는 진우의 말에 지수는 오히려 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 저는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진우 씨랑 이 골목을 걷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여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맑은 이슬 같았습니다. 재벌가라는 높은 담장 안에서 숨막히게 살아왔을 아이가 비릿한 냄새 나는 이 골목에서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여 명자의 마음 한편이 뭉클하면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신분이니 계급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지는 않을까 문틈으로 그들을 훔쳐보는 명자의 눈가엔 자꾸만 습기가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그 수줍은 입맞춤과 맞잡은 손의 온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명자는 압니다. 하지만 그 애틋한 풍경 너머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그때의 아이들은 알았을까요? 명자는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기를 기도하며 식어가는 옥수수차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세탁소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을 때 명자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자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화려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큰어머니라는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낡은 종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가게 안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리며 실크 손수건으로 코부터 막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 세탁소 구석구석을 훑어내렸습니다. 반평생 명자의 삶이 녹아있는 다리밑판이며 진우가 어릴 적부터 쓰던 낡은 의자들까지 그녀의 시선 아래서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만 같아 명자의 가슴이 화탓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명자가 내민 의자조차 더럽다는 듯 무시한 채 선체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수가 드나들던 그 구질구질한 곳인가요? 세상에 공기조차 불쾌해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주인장, 그쪽 아들한테 전해요. 분수를 아는 것도 지능이라고.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정작 저렇게 대놓고 멸시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조차 비겁하게 떨려 나오더군요. 그녀는 명자의 침묵을 항복으로 여겼는지 명품 가방에서 빳빳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다리 밑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금방이라도 타버릴 듯 뜨거운 다리미 옆에서 그 차가운 돈 봉투는 마치 아들 진우의 자존심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면 그쪽 아들 인생 하나 새로 고쳐쓰기에 충분할 거예요. 더 추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시키세요. 우리 가문 담벼락은 이런 누더기 같은 사랑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박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끝나자 세탁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명자는 다리 밑판 위에 툭 던져진 흰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명자가 평생을 다리미질하며 번 돈보다 더 큰 액수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그저 아들의 심장을 갉아먹으러 온 하얀 벌레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부르르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꾹 눌러 닫고는 명자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들어 박 여사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사모님, 떨리는 명자의 목소리가 세탁소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 여사가 가당치 않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등뼈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사모님을 뵙고 보니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자식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비겁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낡은 옷을 다리고 기름 냄새 맡으며 살았어도 제 아들의 진심에는 단 한 점의 얼룩도 묻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돈 도로 가져가십시오. 박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돈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세탁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남기고 간 그 비릿한 향수 냄새와 모욕적인 언사들은 세탁소 안의 뽀얀 스팀보다 더 지독하게 명자의 숨을 막아왔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이나 다리미를 쥔 채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검은 세단의 뒷공무니를 보며 명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방금 다려낸 셔츠기처럼 빳빳했습니다. 비록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일지라도 애미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 하나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독여 주었지요. 그렇게 폭풍 같은 오후가 지나고 세탁소 골목에도 어김없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팀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쯤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랑 하고 울리는 맑은 종소리와 달리 녀석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고단함은 평소와는 결이 다르다는 걸 명자는 굳이 묻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낡은 다리미판 위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직서. 그 세 글자가 명자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강 회장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사랑을 팔아 자리를 보전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비겁한 성공보다 당당한 가난을 택한 아들이 고마워 명자는 진우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불안감이 새벽녘의 한기처럼 뼈마디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스팀 다리미를 내리누르며 셔츠에 주름을 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세탁소 앞 골목의 소음이 썰물 빠지듯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낡은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 끝에 세탁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수행원 하나 없이 빛바랜 검은 코트를 걸친 노신사 한 분이 안개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제국그룹의 정점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처럼 소란스럽지도 경멸의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노련한 감식가처럼 아무 말 없이 세탁소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10손가락 마디마디가 짓무르도록 손때를 묻힌 나무 다리미판, 벽 한쪽에 걸린 진우의 낡은 책가방, 그리고 명자가 평생을 서 있었던 자리에 움푹 패인 바닥 타일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서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의 위세가 아니라 수만 명의 운명을 손끝 하나로 휘둘러 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였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 한복판에 놓인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자네는 대견하다 여겼겠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야. 내 손끝 하나면 자네 아들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경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초라한 세탁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네. 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냉소적인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노력이 그리고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일터가 이 노신사의 한마디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그 서슬 퍼런 위압감에 먹히지 않으려 다리미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얼굴을 스칠 때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평생을 을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글자가 아니라 이 뜨거운 다리미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구겨진 옷은 정성껏 다리면 다시 빳빳하게 펼 수 있지만 제 아들이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겨졌을 그 아이의 양심은 평생을 다려도 다시는 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의 앞날이 무너지는 건 부모로서 천만 번 두려운 일이지만 제 자식이 비겁하게 무릎 꿇고 얻은 성공 뒤에서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건 더 큰 비극이라 믿습니다. 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 앞에 조아리는 사람들만 보아왔을 그에게 일개 세탁소 여편네의 저항은 가당치도 않았겠지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자네가 믿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잘난 양심이 내일부터 자네 가족의 끼니를 챙겨줄 것 같나?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네. 강 회장이 등을 돌려나가는 그 찰나 세탁소 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거대한 재앙의 전조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강 회장의 입이 아니라 세탁소 밖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이 막 문턱을 넘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화장창 안은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세탁소의 통유리 문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시커먼 옷차림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세탁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명자의 평생의 터전이자 자부심인 이 작은 공간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다리 밑판이 쇠파이프의 무식한 힘에 꺾여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밤새 잠을 아껴가며 정성껏 다려놓은 손님들의 하얀 와이셔츠 위로 시커먼 구두 발자국들이 난도질 당하듯 찍혀나갔습니다. 평생 구름 위에서 군림해온 강 회장조차 이 난데없는 날 것 그대로의 폭력 앞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명자가 사내의 팔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매달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조소와 함께 명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거친 손길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찢겨나가는 옷감들을 보며 명자는 영혼이 도련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기는 부서진 집기를 넘어 멍하니 서 있는 강 회장을 향했습니다. 이 노인네는 뭐야? 거슬리게 같이 치워버려. 한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강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생을 회장님 소리만 듣고 살아온 그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적나라한 살해 앞에서 그저 노쇠하고 무력한 한 명의 노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서린 생경한 공포를 본 순간 명자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조금 전까지 아들의 앞날을 짓밟으려 했던 비정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명자의 품 안에서 지켜내야 할 가련한 생명이었습니다.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첫 번째 매질이 명자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앞치마 자락으로 그분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등 뒤로 그분을 숨기며 더 깊이 웅크렸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이어 무차별적인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등과 어깨, 팔 위로 쏟아지는 매질은 마치 살을 찢는 채찍 같았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강 회장은 명자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던 그가 지금 자신을 모욕하던 여자의 가냘픈 등 뒤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현실적이었을까요? 명자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가 강 회장의 최고급 검은 코트 자락을 적시기 시작했을 때 명자는 그가 나직하게 내뱉는 경악 섞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네가 나를... 그 의문 섞인 물음에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명자는 이를 악물고 그분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사내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등 뒤에 재봉틀이 박살나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낼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청춘을 다 바쳐 뜨거운 다리미를 견디며 굳은 살이 박힌 명자의 손마디는 결코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명자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자 괴한들도 당황한 듯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정적의 틈을 타 명자는 겨우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미안함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외심이 뒤섞인 그분의 눈동자를 보며 명자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명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핏방울이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고결한 본성이 이 폐허가 된 세탁소 안에서 피로 쓴 증명서처럼 꼿꼿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괴한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세탁소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자욱한 먼지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은 불길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득한 정신 속에서도 명자가 가장 먼저 눈을 돌려 찾은 것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진우의 옛날 책가방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남들처럼 좋은 옷은 못 입혀도 이 가방만큼은 최고로 사주고 싶어 며칠 밤을 설레며 골랐던 명자의 보물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자의 시선이 닿은 곳에 놓인 것은 처참하게 짓밟힌 세월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괴한들의 무도한 구두발에 차이고 칼날 같은 유리 파편에 찢긴 가방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가 그 찢긴 가죽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터진 봉제선 사이로 진우가 어린 시절 아껴 쓰던 몽당 연필들이 눈물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명자는 비로소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보물인데. 우리 진우 목숨 같은 건데. 이걸 어쩌나. 내가 못 지켰어. 엄마가 미안해. 명자의 통곡 소리가 폐허가 된 가게 안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몸이 부서진 것보다 아들이 평생을 귀하게 여겨온 그 소박한 꿈의 증표가 천박한 폭력 앞에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강 회장은 깊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방금 제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피를 흘리며 매달려 우는 대상이 금덩이도 명예도 아닌 고작 낡아빠진 책가방 하나라는 사실. 그 낡은 가방 안 모자에 가난하지만 눈물겹도록 소중한 역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그 단단한 오만의 껍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세탁소 문이 부서져라 열린 것은 세탁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진우의 비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토해내는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 피투성이가 된 채 찢어진 책가방을 품에 안고 쓰러진 어머니를 본 순간 진우의 이성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와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진우의 젖은 눈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게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강 회장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회장님을 향한 일말의 예우나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강 회장에게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진우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강 회장에게 절규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 대단한 권력이야? 사직서 던지고 나간 게 그렇게 분해서 이 가난한 세탁소 하나 부수는 걸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했냐고. 강 회장은 일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모욕과 질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습격이 누구에 의해 왜 시작되었는지 영문조차 모른 채였지만 그는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배우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한 방문과 가만두지 않겠다던 경고가 이 참혹한 파괴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 회장은 이미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듯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질을 대신 맞던 명자의 온기가 자신의 옷자락에 여전히 묻어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곁에 넋을 잃고 서 있는 강 회장. 방금 전 쏟아낸 절규 탓인지 진우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좁고 허름한 세탁소 안, 피 흘리는 세탁소 여인의 아들 앞에서 강 회장은 죄인처럼 어깨를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전율 돋는 정적은 더욱 무겁고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평범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앞에 씻을 수 없는 빚을 진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터져나온 진우의 통곡 소리가 폐허가 된 가게를 가득 메울 때 강 회장의 눈가에도 생전 처음 보는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사흘 만이었습니다. 명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것은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걷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침대맡에 엎드려 쪽잠이 든 사람,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온 명자의 가냘픈 목소리에 강 회장이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퀭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부인,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명자의 거친 손을 덥석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털썩 다시 한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부인. 강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못난 아집이 사람 잡는 괴물이 된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귀한 분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의 명령이 아니라 죄인의 참회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탁소 습격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강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그룹의 2인자 정 실장이었습니다.
지수 아가씨가 가난한 세탁소 집 아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강 회장. 정 실장은 회장의 그 심기를 읽고 진우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주제 파악을 시켜주려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은 회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삐뚤어진 충성심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해 들은 강 회장은 정 실장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탓했습니다. 가난을 죄인 취급하며 사람의 등급을 매겼던 자신의 오만이 아랫사람에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찢겨나간 진우의 옛날 책가방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세월들이 이해진 가방 속에 담긴 모자에 눈물겨운 사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다시 꿰매어 보려 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군요. 사부인이 평생 자식을 위해 꿰매고 다려온 그 정성을 감히 제가 돈으로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세탁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여인. 그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권력자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긴 잠에서 깨어난 가련한 인간의 민낯과도 같았습니다. 명자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맞잡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맞잡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명자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안에는 기계음 대신 두 노인의 흐느낌만이 따뜻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직 유리창조차 다 갈아 끼우지 못한 낡은 세탁소에 다시 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진우와 눈물 맺힌 미소를 띤 지수가 함께였습니다. 강 회장은 명자 앞에 서서 지난번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찢겨나간 진우의 옛날 책가방을 대신해 강 회장이 장인에게 부탁해 특별히 제작한 최고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엔 두 사람이 지켜온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지수 할아버지로서, 아니, 앞으로는 두 사람 모두의 할아버지로서 두 사람의 앞날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의 승낙은 단순한 결혼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벽을 허물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맺는 화해의 선언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찢어진 가방이 상징하던 고달픈 세월이 비로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명자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사돈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자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낡은 세탁소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위협도 가난의 비굴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만이 깨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깨진 유리창이 다시 끼워지고 스팀 다리미의 하얀 김이 평소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같을 뿐 이곳은 이제 예전에 그 외롭고 고단했던 세탁소가 아닙니다. 사돈, 내 바지주름이 이게 뭡니까? 좀 더 날카롭게 세워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허허. 세탁소 한 구석 낡은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호통을 치는 노인, 바로 강 회장입니다. 제국그룹의 황제로 불리던 그 엄격했던 노신사는 온데간데 없고 주말마다 세탁소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명자와 수다를 떠는 것이 낙이 된 다정한 김씨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아유, 회장님도 참.
주는 대로 입으세요. 제 다림질 솜씨 못 믿으십니까? 명자가 짐진 눈을 흘기자 강 회장은 사람 좋게 웃어넘깁니다. 허허, 대한민국 최고 명장의 솜씨를 제가 감히 의심할 수야 없지요. 농담입니다, 농담. 진우는 이제 기획실장이라는 번듯한 자리에 앉아 제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지만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세탁소에 들러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의 일을 돕습니다. 그 옆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지수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고 있지요. 선반 위에는 강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번듯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지만 명자는 그 옆에 흉터처럼 바느질 자국이 남은 진우의 옛날 책가방도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 꿰맨 자국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았는지 보여주는 우리 가족의 승리의 훈장이니까요. 치익하고 하얀 연기를 내뿜는 스팀 다리미를 쥐고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뿜어져 나오는 저 뿌연 스팀 연기가 어쩌면 내 고단한 한숨들이 모여 만든 구름은 아닐까 하고 서글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뜨거운 숨결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모진 찬바람을 견디고 이만큼 단단하게 여물 수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뜻대로 펴지지 않는 구겨진 인생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치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뜨거운 다리미를 잡았던 당신의 그 붉어진 손마디가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비단옷처럼 곱게 펴줄 테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 이깁니다. 치, 오늘도 저는 옷주름 대신 우리네 가슴속 희망을 다립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 피어나는 곳, 김명자의 세탁소였습니다.